있습니다. 어제 그 뭐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부 네. 여론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주도적으로 빠르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에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TK에서 김문수 후보가 44.9%로 하락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43%대, 완전 붙었네. 43.5%로 와. 올라섰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이 네네. 실제 이재명 와. 후보가 지난 대선 때도 20%대 중반까지 예. 득표를 했거든요. 20% 중반. 예, 23.8%까지 경북에서 득표를 했었고 23%. 그다음에 대구에서 21.6%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한 30%대 득표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예. 이제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아 이게 실제 실전에서는 이 정도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네. 또 그 아주 공고한 지지층들이 이런 걸 또 접하면 또 뭉쳐. 야 이게 우리 그 대구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막 더 이러지 집결하죠. 않겠어요? 네네. 네. 아니 뭐 어차피 그걸 이제 대구 사투리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김어준 공장장이 97년 대선 때 하나의 에피소드를 공개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80대 할아버지셨는데 후두암에 걸리셨는데 생신잔치를 했어요. 예. 근데 가족분들이 모여서 거기는 이제 경상도니까 그래도 이회창 찍어야 된다. 이런 아 얘기들을 이회창. 하고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그때 뭐 젊을 때니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찍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막 이제 막 욕들을 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형들이 삼촌도 그렇고. 근데 이제 80대 이 할아버지께서 후담에 걸리셔가지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그 쉰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마치 해먹었으면 됐다. 부끄러운 기라. 이제 막 대중이가 해라 이런 얘기를 할아버지가 하셨거든요. 이 오. 에피소드를 대선 이후에 공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때 PC통신에서 굉장히 많이 이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이 네, 이제 막 재명이가 해라 뭐 이런 아. 어르신들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아, 많대요. 왜냐하면 원래 대구가 민주화의 성지였었어요. 맞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네. 특히 이제 그 해방 이후에는 조선의 뭐 모스크바다 이런 뭐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대구 뭐 경북에 있는 이 보수의 이제 심장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최혜병 그 예. 사태 때도 그랬고 사건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1.23 계엄 때도 그렇고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겁니다. 대구 아. 보수 진짜 보수가 다시 등장을 해야 된다. 아, 맞아. 그래서- 아니 예. 그 대구는 계속 같은 선택을 해왔잖아. 근데 대구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경제가 많이 안 지역 좋아. 경제가. 네. 아니 뭐 어차피 그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이 좁은 공간에서 꼭 한쪽만 편들어줄 필요 없잖아. 그렇지. 심지어 이번에는- 프로야구도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8위인가 9위입니다. 괜히 또 그런 걸로 아주 자극하지 말고. 화가 갑자기 많이 야구를 자극하지 말고. 아 이번에 진짜 한번 좀 속는 셈 치고 그래. 한번 좀 물건도 써보고 안 좋으면 다른 거 살 수 있잖아. 그럼요. 이번에는 좀 한번 별거 아닐 겁니다. 한번 선택 바꾼다는 게. 네. 한 번만 좀 선택을 그래요. 달리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고로 저도 좀 울산 아닙니까? 네. 울산 토박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이제만 재명이가 해라 뭐 이런 건데 불쌍 가지도 않으면서 근데 실제 지난 3년 전 대선 때 엄마한테나 좀 한번 가. 3년 전 대선 때 저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뭐 한 22% 이렇게 지지율이 나왔었어요. 이맘때 지지율이. 근데 실제 득표율이 한 23%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0%대 중반이나 아니면 40%대 득표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론 지표대로 거의 나왔었기 때문에 예. 40% 정도의 득표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리고 그 부산, 울산, 경남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네,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 49.1%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지난 대선 때 한 30%대 후반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0%대 이상 득표율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40%대 후반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아니,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네. 조사 결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그 고향이라서 네. 제가 좀 또 고향 사람들끼리 잠깐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예. 아니 부산 엑스포로 얼마나 장난질을 한 게 다 드러났으니까 그렇지. 부산을 갖고 장난쳤잖아요. 그러면 화 한번 내야 정치권에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겸손해지고 변할 거 아닙니까? 30%가 웬 말입니까? 아니
아 이거 총 들고 국민을 향해서 나왔는데 아직도 30%는 이거 말이 안 되죠. 불경 제 토박입니다. 우린 남이가. 아, 그거 참 진짜 그 속 터지네. 아 사투리 너무 어색하네. 안 쓴지 오래돼서 그래. 아 약간 사투리에 녹이 쓸어가지고. 아 녹이 좀 쓸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총 들고 나왔다. 총. 구리스 더 발라야겠다. 녹이 너무. 엑스포를 얼마나 장난쳤는겨. 연습 좀 하고 해.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네, 진행해 주시죠. 그래서 실제 그 뭐 호남에서도 지역 감정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재명 후보는 또 고향이 영남 안동, 아니겠습니까? 안동, 안동.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감정이 또 많이 완화돼 있는 데다가 지금 구도 자체가 탄핵 계엄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투표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PK 지역에서는 한 40%대 후반, 그다음에 TK 지역에서는 40%를 넘을 수도 있는 아무리 못해도 30%대 후반 정도 네. 지지율이 득표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지역 감정 그 뭐 땅도 그 좁은데 지역 감정 언제까지 지역 감정 할 거야? 맞아요. 나 진짜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예. 지역 감정 뭐그 땅도 좁은데 그만 좀 합시다 이제. 그리고 그럴 때도 됐어.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지역 감정 오래. 그거. 이걸로 지금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유지되는데 맞아요. 실제 그 해당 지역에서는 도움도 못 받는다니까. 그렇죠. 왜냐 계속 놔둬도 우리 찍어주니까. 내가 그 같은 사람이랑 같은 고향이라는 얘기 해주는 거라요. 이북이야? 서예요. 야 가뜩이나 지금 나 또 간첩 논란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저는 투표율 80%에 득표율 60%가 가능하려면 이제 저 PK와 TK 지지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나와줘야지. 저는 이번에 보수 쪽에서 투표 포기층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왜 좀 포기해. 가능성이 좀 높아는 보입니다만은 포기하지 더 마. 적극적으로는 1번 한번 찍어보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한번 내란 진압에 민심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네.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뭐 평시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총을 겨눠가지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다시 대선을 치르면은 네. 이번에는 평시가 아니니까 이번에는 그거 좀 바꿀 수 있잖아.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재판에서는 증언들이 전방 병력을 뺏어가지고 그래. 우리나라를 그렇지. 위험에 아니, 그래. 빠뜨린 안보. 거예요. 아니 맨날 그 북한 얼마나 우리가 그 그래. 걱정하고 살았는겨. 북한하면 치 안 떠는겨. 북한 내려올 뻔했어요. 마지막에 이번에 충청도 같은데 약간. 다섯 개 있어. 전국을 통합하네. 역시 지역 감정 타파. 심지어 울산은 북한이랑 제일 멀어. 근데 맨날 북한 때문에 잠을 못 자. 그 병력 뺄라 했다니까. 답답들 하시네 얘. 사투리 빅텐트인데 네. 사투리 빅텐트.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사실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변수가 대선에서 네. 그나마도 지금 언론에서는 김문수하고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김문수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안 하면 되는데 단일화라는 단어를 계속 입에 올립니다. 단일화 안 해 이런 네. 식으로. 의도적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단일화가 실제로 이번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단일화가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고 또 투표용지는 다 인쇄가 됐죠. 실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심상정 후보가 등록된 다음에 나중에 후보 사퇴했을 때 투표용지에 무효표로 처리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따라 붙어도 사실 한 5% 안팎까지 따라 붙을 수 있을 것이냐 단일화 됐을 때. 단일화 이후. 근데 1, 2%가 모자란 상황에서 이미 투표용지 인쇄됐죠. 그리고 단일화가 된 다음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최대한 가져가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반반인데 하나는 10% 지지율이 넘으면 그러니까 득표율을 넘으면 절반 보전 받으니까 보전 완주할 가능성도 한 절반 갖고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10%가 기준이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한 7, 8%에 머물렀다가 득표율이 한 5, 6%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왜냐 사표 방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단일화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그 결정을 지금 당장은 못 하는 거예요.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지율이 좀 애매하군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전 투표 직전까지 고민을 할 텐데 만약에 사전 투표 직전에 단일화 해버리면 별로 단일화 효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고 너무 짧다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단일화는 오히려 역결집에 또 효과도 있어가지고 역결집. 지난 사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 2, 3%포인트 격차가 좀 있다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지지선을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블랙아웃 기간에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뒤늦은 단일화는 오히려 역결집 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지금 한 50% 안팎인데 50% 초중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평론가들이 방송 나와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건 뭐냐? 이준석은 김문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자이기 때문에 절대 단일화하지 않는다라고 평론을 해. 그거 많이 들었는데? 이준석은 아예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준석에게는요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찬성이든 반대든 그냥 들어가잖아. 단일화 하잖아. 그러면은 비판 이러. 야 탄핵 반대자랑 너가 단일화를 해? 그때 분명히 이준석은 그 상황에 맞춰서 입 놀림 들어갑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럼 민주당은 맨날 이재명 욕했던 김용남 지지선언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넘어갑니다. 늘 그랬어. 늘. 이거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이건 이준석을 아예 모르고 하는 100%야, 얘기다. 100%. 이준석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만이 변수다. 네. 또 하나의 변수는 내가 생각하는 거 김문수의 선택 뭐냐? 김문수가 한동훈과 손을 잡아줄 것이냐? 이준석과 손을 잡아줄 것이냐? 왜냐? 네. 한동훈은 이준석과 단일화하면 아주 불편해지거든. 한동훈은.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이준석과 단일화하지 마라. 이런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급진 해설입니다. 체육 앵커께서는 거의 여론조사 전문가. 그렇습니다. 수준에. 예. 이제 박시영 설 자리 없습니다. 박시영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네. 지난 방송에서 워라벨 우리 체육 앵커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알지 농담이지. 아니 근데 여론조사 그 시간과 관련해서는 제가 반론을 좀 보장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자면 리얼미터는 오후까지 조사를 하고 저녁 때 조사를 안 하는데 오히려 저녁 때 평일 기준입니다. 저녁 때 셀러리맨들 화이트 칼라 민주당 지지층이 응답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박시영 대표가 소속돼 있던 윈지코리아하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난주에 소개해드리면 윈지코리아가 김문수 후보가 우리보다 2%포인트 더 높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5%포인트 높아요. 왜냐하면 저녁 때 조사를 해서 그래요. 낮에 조사 끝내야 됩니다. 워라벨 때문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표님. 저 워라벨은 그냥 농담인 거 아시면서 그렇게 또 알고 있는데 꺼내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은데 어제 네. 꽃 부사장께서 네. 여론사 꽃 부사장께서 이택수 대표님 마음도 넓으신가 봐요. 그런 거 다 참고 계세요. 뭐 이래가지고 오늘 마침 또 섭외가 왔길래 이거 항변하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네. 저는 그냥 농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출연진 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품을 한 40번 네. 하시는데. 자, 리얼미터의 워라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네. 경무에 시달리는 정정해드립니다. 이택수 대표님 그리고 곽수산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